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어김없이 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자연입니다. 네,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를 보내고 와서 우리 증시 반가운 빨간불을 연출했고요. 오늘은 뭐 반도체가 살린 날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지난 금요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상승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소부장, 장비주들까지 훈풍 그대로 이어봤었습니다. 하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전화 그리고 문자, 유튜브 창구까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정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또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포트폴리오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샵 2034 그리고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또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또 시장 이야기 든든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의 주상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핫이슈들 파헤쳐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신일섭 소장, 정태근 이사, 그리고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같은 상승장 안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두 가지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네, 꺾이지 않는 AI에 반도체가 웃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급등을 했고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델 주가가 하루 만에 30%가 넘게 급등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한미반도체 그리고 GST,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모두 강세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반도체 랠리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두분 소장님은 중립을 들어주셨어요. 중립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점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니까 고점이 좀 더 열려있는 건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중립 들어주셨으니까 뭔가 아직까지는 과열권이다라는 생각 갖고 계신 걸까요?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중립을 드린 게 아니라 종목별 차별화가 너무 심한 거에 대한 중립을 드린 거죠. 아까 맞아요. 서두에도 지금 말씀 브리핑에서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를 갖고 있긴 한데 왜 내 종목만 안 가? 그거 많죠. 네. 정말 그냥 핵심 종목밖에 안 가거든요. 우리나라는 AI를 주도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문 기사에 나온 적 있었죠. 미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중국이 40몇 년인가 따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480년인가요? 480년인가 뒤쳐져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 뭐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하는데 엔비디아 관련주는 한미반도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도체 사이클에서 올라가기를 지금 바라고 일반적인 장비 부품 소재주를 갖고 있는 것은 정말 극심한 소외를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도 반도체 종목인데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미반도체 TC본도는 한미반도체밖에 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도주만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초반에 지금 같이 파트너로 갔던 이수페타시스랑 GST는 지금 미국의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뭐 급등락 하는데 엄청 올랐었잖아요. 액침 냉각 관련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보니까 뭐 저기 바다에다가 통째로 넣어버리는 지금 그림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이외에는 뭐 그렇죠. 엄청 소외가 되기 때문에 그 종목을 선택을 못하면
그냥 완전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냥 반도체를 만약에 통으로 샀다고 하면은 평균이 엄청 낮아지지 않을까요? 한미 반도체의 비중이 골고루 퍼져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지금 한미 반도체를 한 금액이 작아버리면은 좀 의미가 없고요. 그쪽이 금액이 크게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HBM도 사실 D램이잖아요. 우리가 HBM 계속 하다 보니까 까먹고 있어. 이게 뭐였지? 이게 뭐 D램인가 낸드 플래시인가 새로운 무슨 AI 반도체인가 D램이잖아요. D램을 위로 싼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D램, 그러니까 DDR4에서 DDR5로 간다던가 이런 것들은 PC 수요가 안 늘어나면서 안 가고 있단 말이죠. 유일하게 그냥 HBM이 카드 캐리를 하고 있으니까 딱 그 부분만 국소적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한미 반도체 갖고 있다 신나게 떠들면 좀 얄밉죠. 네. 뭐 어쩌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못했으니.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뭐 찰리 먼거가 지금 99세의 나이를 끝으로 지금 약간 영면하셨잖아요. 거기 방송하시는 CNBC 외국 기자분들이 눈물을 글썽거리시던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 끝내서 지금 여름 휴가 전에 아예 주식 접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접으실 수 있으면은 뭐 제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정말 인생 역전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주식을 접고 뭐 MTS니 뭐니 증권사의 거래를 끊는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계속 대부분은 끊임없이 하시지 않나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을 뭐 부러워하지 마세요. 기회는 계속 있고 지금 뭐 벌었다고 해서 99세에 돌아가실 때 남긴 유산으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뭐 캐시우도 뭐 욕하는 사람도 있던데 캐시우드는 아직 젊습니다. 나이로 보면은 주식 투자가에서는. 근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영원한 승부거든요. 접고 떠나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미반도체 놓쳤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한미반도체 잡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못 잡아가지고 지금 뭐 조금 전전긍긍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이거 그대로 그냥 따라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 반도체 올라 사이클에 따라서 그냥 안 움직여도 기다려야 되는가. 뭐 그러신 분들도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 기회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항상 하시고 계속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안에서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올해 들어서 수익률을 보면은 하이닉스는 지금 수익을 주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반대로 좀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뭐 오늘도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뭐 하이닉스나 다른 잘 가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소외되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워낙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뭐 삼성 같은 종목들도 같이 재평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러한 종목별 차별화 장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질문하신 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종목별 장세니까 종목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나라는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없고 MS 같은 기업이 없어서 못 가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또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은 또 다행인 게 뭐 엔비디아든 뭐 MS든 뭐 구글이든 뭐든 엮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것조차 없었다면은 정말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뭐 종목별 장세 어찌 보면은 뭐 가는 종목만 간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소외가 된다 볼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에도 가는 게 있고 그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저도 동의를 해요. 만약에 HBM 대장이 삼성전자였다라면 과연 지수가 아직까지 2670일까? 그런 생각 저도 했었거든요. 지난달부터.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 주도주였다면 지금 지수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800, 2900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삼성전자가 거기에 좀 착오를 해가지고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주도권을 뺏긴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그 속에서 뭐 방법을 찾는 거고 거기에 계속해서 연결된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반도체 조정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고점을 감히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뭐 시장에서 예측하는 조정이 온 적이 있나요? 뭐 예를 들게 되면은 2022년도 하반기부터 뭐 경기 둔화가 온다 뭐 계속 얘기했었는데 기우제 지내듯이 뭐 계속 했었지만 안 오지 않습니까? 시장이 뭐 저희 같은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 예상하는 조정은 절대 안 옵니다. 그 와봐야 조정이 왔다라는 걸 판단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계속 간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HBM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시간차를 두고 이수페타시스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HBM 레트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미 반도체가 갔으니까 이스페타시도 그래서 반응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마이크론도 하고 삼성전자 하다 보니까 수율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HBM 수율 관련돼 가지고도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국명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HBM 관련돼 가지고 후공정 쪽에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만 많이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웨이퍼 투입량을 많이 늘린다고 합니다. 수율 올리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러다 보니까 수율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웨이퍼 투입량을 반대급부적으로 많이 늘린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공정 쪽에 이제 설비 투자를 진행하게 될 건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지난주 목요일 날 움직였어요. 그 종목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종목 장세니 내 종목은 안 가니 뭐 그런 불평불만 가져봐야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HBM 수율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제는 디램 그 설비 투자 관련돼 가지고 전공정 쪽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나은 생산성 있는 활동이지 않나?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잘 갔던 반도체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는 AI 안에서 변압기가 이제 필수적이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AI 시장이 개화하면서 전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도 앞으로는 전기랑 변압기 쇼티지에 시달릴 것이다 라고 발언까지 했죠. 오늘 재룡전기가 상한가, 효성중공업, 일진전기도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이클 안에서 변압기 관련주도 또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세 분의 팻말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이성웅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전력기기 산업이 초호황 사이클이 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우선 이 전력에 대한 전력에 대한 부족은 이 어떤 주식시장을 떠나가지고 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얘기가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AI 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전력기와 변압기에 대한 관심이 오늘 좀 관련주들 크게 올랐지만은 그 전부터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이 어떤 인프라를 투자하거나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항상 이 전력기 변압기와 관련된 기업들에는 이 상승세를 좀 계속 가져왔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 전력기기, 뭐 변압기 기업들 중에서도 이 실적이 꾸준하게 뭐 나오는 기업들은 대형사,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어떤 후방 국가가 아니고 이 신흥 국가보다도 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고객사를 꾸준하게 했었던 그런 기업들만이 그 실적을 계속 냈었던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AI 쪽에서의 뭐 새로운 어떤 섹터라기보다도 저는 어떤 실적주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오늘 좀 약간 중소형주들이 변동성이 좀 심했지만은 이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대형주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 소장님은 이러한 이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전력기기 인프라 관련주에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중국 양회가 개막이 됐고 이제 일주일 넘게 널리게 되는데 이제 항상 이슈에 국내 인프라 관련주도 영향을 좀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철강주도 나쁘지 않았는데 뭐 그쪽 섹터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AI를 이끄는 핵심 종목은 없으니 오픈 AI를 가진 MS도 없고 뭐 테슬라도 오픈 AI를 창업한 앨런 머스크가 있으니까 결국 AI 기업이고 테슬라로 만약에 이제 전이가 된다면 지금 낙담하고 있는 테슬라 주주분들이 또 가겠죠. 미리 그렇게 예측을 하고 길목 지키기를 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오히려 지금 테슬라로 가 있다던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저기 아까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지금 따라하기 겁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확산을 노리고 미리 길목 지키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HBM이 위로 쌓는데 계속 층수가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건물 짓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이 롯데월드 타워만한 123층짜리 안에다가 엘리베이터를 12개를 넣느냐, 15개를 넣느냐, 18개를 넣느냐. 123층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다 끼워 넣어야 되니까 최대한 엘리베이터 그 층도 얇게 해야 될 것이고, 그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다듬는 부분이 잘 돼야겠죠. 우리 여러 남자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텐데 지금 문 앞에다가 열쇠고리 붙이려고 그 고무 불로 녹여가지고 붙이잖아요. 네.
고무가 처음엔 단단했는데 라이터블 붙이면은 말랑말랑해지죠. 말랑말랑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모양을 좀 다듬어가지고 딱 붙이죠. 그게 약간 어닐링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수소고압 어닐링 부분에서 보면은 HPSP가 강하게 가니까 그 다음에 특허 분쟁 걸면서 따라오는 EST가 후발로 가고 그 다음에 수소고압 어닐링 말고 레이저로 어닐링 하는 게 있죠. 근데 거기서 SK 하이닉스가 아까 강하다고 했죠. 네. SK 하이닉스 향이어서 DIT가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안 가니까 상대적으로 이오 테크닉스는 약하지만 이쪽으로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요 안에서 확산도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TC 본더가 대박을 쳤잖아요. TC 본더는 다리미로 옷을 한 벌 한 벌 다리는 방식이고 네. 이제 층이 많아지다 보면은 물론 TC 본더랑 아예 쓰이는 게 다르긴 하지만 한 벌 한 벌 다리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예 옷을 100벌을 세탁특공대처럼 안에다 넣고 완전히 그냥 솔더볼을 같이 녹여버리는 동시에 그런 매스 리플로우 장비가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STI랑 PSK 홀딩스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뒤로 가면 레이저 셀이나 프로텍처럼 레이저로 하는 방식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요 밸류 체인 안에서도 확산이 이루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변압기라던가 아까 전에 GST 같이 액침 냉각은 그 밖으로 벗어난 거죠. 확산이. 그러니까 우리 2차 전지 때도 경험하셨고 로봇에서도 경험하셨죠. 2차 전지가 양극재부터 에코프로벤, LNF, 포스코 케미칼 지금 바뀌었죠. 여기부터 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갔나요? 폐배터리까지 가고 나중에는 전기 자전거의 배터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확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액침 냉각으로 가고 변압기 쪽으로 가고 엔비디아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 이더리움 채굴 때문에 이더리움 채굴 쪽으로 또 가고 기온 패트리가 채굴장을 운영했는데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를 했대요. 채굴장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채굴에도 그렇게 많이 드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에는 더 많이 들어요. 거기다가 지금 저기까지 오르고 있잖아요. 비트코인가까지 폭등하고 있으니 엔비디아는 양쪽에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데이터 센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변압기 쪽으로. 그리고 태양광 풍력 발전을 이제 많이 하면은 태양광 풍력은 그게 많잖아요. 네. 풍력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민들이 해상 풍력 하려면 어민들이 달려옵니다. 우리 물고기 다 죽였으니까 정부가 보상하라, 보상하라. 그쵸? 그리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산 민둥산 만들어서 너네 산사태 나게 만들었지 다 데모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저 먼 산, 어민들이 신경 안 쓰는 저 먼 바다, 거기서 전기를 끌어오려면은 예. 배전기기, 송전기기, 변압기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산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확산으로 미리 들어가신 분도 괜찮은데 네. 문제는 그런 분들은 약간 첫 단추를 잘 끼신 분들에게 가장 큰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 시를 너무 잘 잡으셔가지고 큰 수익을 거둬서 나는 미련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여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툭툭툭 던져놓습니다. 그럼 그냥 걸려버린 거지 이제 그분들은. 근데 이제 마음이 초조하신 분들은 이런 곁다리를 찾다 보면은 다시 주도주가 가버리면 이 곁다리가 죽어버려요. 네. 그거는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달려 드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밸류체인 안에서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가 강했으나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약한데 삼성전자가 지금 분발을 하고 있으니 삼성전자로 간다던가 요게 조금 가까운 밸류체인을 확산에 투자하는 거고요. 변압기라던가 이 지금 뭐 액침 냉각이라던가 이런 거는 조금 더 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자기의 어떤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상황과 금액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나눠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슈별로 좀 확산되는 섹터와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빠르게 캐치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두 가지 이슈 짚어봤고요. 지금 시간 외에서도 또 다른 섹터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간의 거래 특징주 5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40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 정원 수요 조사 오늘까지가 마감입니다. 일부 대학은 기존 정원보다 2배에 달하는 인원, 또 그 이상 증원 신청한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정확한 신청 규모는 내일이 지나서야 윤곽이 나올 걸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벌써 원격 의료 관련주들 그리고 교육주들까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를 비롯해서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같은 기업들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또 교육 관련주 메가MD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또 앞서서 변압기 관련주도 짚어봤었죠. AI를 위해서는 변압기가 필수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 속에 전기 전선 관련주들 상승했는데 광명전기 오늘 7% 가까이 상승한 데 이어서 시외에서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시간의 거래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3월 물리학회에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연구진이 초전도체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죠. CCS를 비롯해서 서남 같은 기업들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초전도체 관련주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초전도체 관련 연구 발표를 앞두고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또 초전도체 관련주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3월 4일을 상온 초전도의 날이라고 선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오늘 밤 11시에 발표된다고 하죠. 저희 사실 초전도체 관련주들로 손실난 시청자분들도 많으셔서 웬만하면 이런 관련 테마주들 안 짚어보는데 오늘 밤 11시에 발표된다고 하면 갖고 계신 분들은 연구 결과에 따라서 내일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 전에 조금 여담을 말씀드리면 네. 과연 이 초전도체 이 종목들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이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초전도체가 성공을 하냐 아니냐 그게 중요할까라는 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은 초전도체나 이슈를 가지고 얼마만큼 이제 좀 속된 표현을 쌓으면은 해먹고 나올 건가 그게 관건인 거지 성공하다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이니까 그쪽을 중심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미 2월 21일 날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2월 28일 날 장중에 22%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12% 올랐다가 0.24%. 이게 결국 희망 고문이거든요. 아니 아직 갈 거야. 아직 갈 거야.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헤어나오셔야 됩니다. 신성 델타테크 2월 21일 날 이 윗꼬리 음봉 패턴이 장내에도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면은 에코프로 7월 26일 날 흐름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차트가 나오니까 안 볼 수가 없네요. PD님이 이걸 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차트를 계속 보게 되면은 작년 7월 26일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이 자리거든요. 근데 그 위에 보게 되면 옆으로 쭉쭉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 안 빠졌다고 희망 고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신성 델타테크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올해 말이든지 아니면 내년에 가게 되면은 방금 보였던 에코프로와 비슷한 흐름이 나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신드롬과 같은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말미는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또 경험을 했었잖아요. 초전도체하고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래핀, 이것도 신소재 관련돼 가지고 국일예지 같은 종목들이 과거에 갔었잖아요. 지금 연구가 되고 있지만은 지금 아무도 그 생각 안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초전도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초전도체가 성공을 하고 안 하고 요 종목을 가지고 수익 내려고 하는 그 누군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슈를 가지고 얼마만큼 올려가지고 잘 빠져나올 건가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저녁에 발표를 하든 어쩌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이미 충분히 얘네들은 현재 수익을 내고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욕을 먹더라도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 투자 경고, 주의 종목 붙은 많은 만큼 급등락에는 계속해서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시간의 거래에 테마주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격 의료와 교육 관련주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신일서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증원 신청 오늘 마감되는데 의대 증원을 신청한 학교가 많아서 2,0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원격 의료, 교육주들까지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는 건지 본다면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소장님? 일단 원격 의료가 아주 강하진 않네요. 테마들이. 그렇죠? 신성 델타테크는 진짜 솔직히 18만 원, 19만 원 가까이 가서 어마어마하게 갔잖아요. 그 정도 시세가 여기는 들어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초전도체 테마보다는 확실히 약하죠. 근데 지금 총선이 30일 이제 거의 3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물론 공천 잡음 때문에 아직도 지금 내 지역구에 누가 후보로 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좀만 더 지나버리면은 이런 이슈가 올라오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어떤가요? 물론 이게 진영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너무 달라요. 근데
지금 약간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야 너무 2,000명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3,000명이면 2,000명 더하면 5,000명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2,000명 증원한다고 하니까 2,000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학생이 3,000명이 있잖아요. 2,000명 증원하면 5,000명이 되는데 그 신입생 5,000명을 누가 가르치냐고요? 교수가 가르쳐요? 지금 교수가 없어요. 교실도 없고. 근데 처음에 그랬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지금 약간 야, 왜 저게 밥그릇을 지키려고 저렇게 억대를 받으면서 왜 저러고 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거죠.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폐암 말기인데 수술이 바로 다음 주였는데 갑자기 전공의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수술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이런 것들이 기사가 엄청 많이 나고 이러면서 오히려 공권력이 투입돼가지고 막 구속을 시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러 언론사들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패키지로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 안 돌아오면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한다. 물론 의사라는 부분 여기는 진짜 AI가 침투가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우리 최고의 수재들만 가는 곳 아닙니까? 최후의 보루인데 어쨌든 전면 허용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은 전면 허용이 안 되죠. 이 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정책 테마주라는 타이틀을 달았죠. 근데 그것 치고는 상당히 약한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30일 안팎으로 둬서 20일 정도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정책을 보고 다 실종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나요? 20일 정도 되면 정책이고 뭐가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어떻게든 상대를 비난해가지고 뭔가 끌어내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정책 토론을 하고 이런 건 완전 실종됩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까지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총선 2주 전까지만 하라고. 총선 2주로 들어가 보세요. 온갖 특색 선전과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막 이상한 거 갖고 와서 아시죠? 하나라도 비난거리 갖고 와서 그걸로 가지 무슨 이런 토론회장이고 뭐 없습니다. 100분 토론도. 그렇기 때문에 2주 전까지만 하시기 바라고. 근데 상대적으로 힘이 너무 약하다 보니 차라리 테마주로 가려면 지금 초중도체 테마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입김 한마디 한마디에 뭐 밈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 이석배를 대통령으로까지 지금 나왔는데 노벨상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는 게 테마주 싸움에서는 유리하다. 테마주 싸움은 그거잖아요. 호흡이 길어야 되고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내가 잡았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커야 돼요. 파이가 커야 돼요. 안 그러면 순식간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들어갔다가 초단타로 나오지 않으면 물려버리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 1등주가 워낙 엄청 강하고 테마가 굉장히 기가 센 곳 그곳으로 가야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